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수상 기록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연말 시상식과 내년 연초에 열릴 골든디스크 어워즈까지 그야말로 2023년을 마감하는 임영웅님의 시상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평가들도 다양한 방면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최근 임영웅님의 이런 관련 기사 중에 요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MBC 연예 기사에서 올라온 건데 2023 연말 결산 옛날이여 수파 싱어게인 미스터 트롯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쭉 한번 보니 각종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연말 결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수파 시즌2도 화제성을 이어가는데 실패를 해버렸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송가인씨 이 미스터 트롯 탑6를 탄생시킨 이 모습, 글쎄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싱 어게인이라는 또 독특한 이 가요계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존재했죠. 하지만 글쎄요, 이 미스터 트로트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높았다라고 합니다. 트로트 열풍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무려 송가인, 임영웅, 김호중이라는 원석을 찾아 탑스타로 만들어냈는데 1위 가수뿐만이 아니라 장민호, 영탁, 정동원, 이찬원 등 미스터 트롯 시즌1의 상위권 가수들 역시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몰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스터 트롯의 경우 범국민적 스타 발굴에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시청률은 20%를 웃돌아 선방했지만 시즌1의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한 미스터 트롯 시즌1을 이 시즌2가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요렇게 이 연말 결산 평가에 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2023년 한 해에도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탑6, 트롯맨들을 넘어선 스타들의 탄생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넘사벽이다.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격차를 왜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각종 시상식들 올 연말까지 아주 뜨겁게 모든 것을 휩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악뮤의 밤,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런던 보이가 아주 그냥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 늦은 시각 11시 20분 넘어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자, 배우분이 부르는 임영웅님의 이 런던 보이 노래 굉장히 좀 색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같은 가수들, 나아가선 배우분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많은 가수들과 또 다른 배우들이 열창을 하게 될까요?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청률이고, 시청률을 좌지우지하는 건 영향력 또는 인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배우가 됐건 가수가 됐건 노래가 됐건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어떤 콘텐츠가 되었든지 간에 이 인지도를 좌지우지하는 데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 배우분께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불렀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대중들에게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를 방증해주는 저는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KBS 악뮤의 밤, 사실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악뮤의 오날 오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읽는 이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층분들이 정말 많이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령대의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이게 사실 공중파의 대표 음악 토크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임영웅이란 가수가 그냥 단순 가수가 아니라 국민 가수로서
그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런 임영웅님이 등장할 것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임영웅님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보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사에서 확정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는 바로 임영웅님이 참석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뭐 거의 한 99.9% 정도 임영웅님을 볼 수 있게 됐다. 제가 뭐 이 멜론뮤직 어워즈 같은 경우 임영웅님이 등장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그것도 무려 필리핀 아레나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필리핀 아레나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훑어드렸는데 이 필리핀 농구 국가대표팀이 뛰는 경기장으로도 유명한데요. 2011년 8월 달에 기공을 시작하여서 2014년도부터 개장을 했고 이 필리핀 농구 국가대표팀의 홈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요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열린다고 하니 이거 무려 5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아레나이며 오죽했으면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목적 실내 공연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리핀 국가대표 농구팀의 홈구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기만이 아니라 공연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뭐 기네스에도 지금 등록돼 있을 만큼 그 규모와 크기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Do or Die 울려 퍼질까요? 울려 퍼지지 않을까요? 저는 울려 퍼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오는 12월 14일 날 라이브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필리핀 아레나 좀 내부를 보면 요런 형태입니다. 보이십니까? 요런 형태예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이게 바로 5만석 규모에서 진행되는 필리핀 아레나 공연장의 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오버하면 임영웅님이 360도 무대를 선보인 이 체조 경기장 모습의 좀 확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농구 경기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렇게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55,000석까지 꽉 채울 수 있는 360도 무대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형태로 뭐 이렇게 희한한 스크린 패널까지 다 스크린 패널인지 뭐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필리핀 아레나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 Do or Die 드디어 해외에서 현지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첫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의 이 댄스 퍼포먼스를 보면 아마 필리핀에서 임영웅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댄스 가수라고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무대를 2개를 하게 된다면 모래알갱이와 Do or Die를 임영웅님이 부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2곡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보면 1부 레드카펫부터 2부 본 시상식까지 10시간에 걸쳐서 라이브를 합니다. 10시간에 걸쳐서 한다라는 건 기존 시상식이 길어야 6시간 정도 됐거든요. 뭐 레드카펫 시간이 한 2시간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8시간 정도니까 10시간이라고 지금 이미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가수들의 무대가 한 곡만 부르고 내려오는 무대가 아니라 최소 2곡까지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의 무대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영웅님의 이 12월 14일 날에 열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무대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무대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 창동에 있는 서울 아레나가 있다. 근데 이게 착공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무려 18,000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가 착공을 시작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와우, 대박이죠? 요번에 이 멜론뮤직 어워즈 때 임영웅님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 용정도에 있는 이 인스파이어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임영웅님의 무대를 볼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지만 서울 창동에도 그곳과 마찬가지로 체조 경기장과 다르게 18,000석이 오로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서 창동 서울 아레나가 착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게 이제 도감도죠. 도감도인데 지난 11월 30일 착공을 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라고 이미 12월 1일 날 이 소식을 밝히게 됐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무려 18,269석을 갖춘 음악 전문 공연장을 짓기 때문에 무려 2,01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대중음악 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이렇게 공연장만이 아니라 요 옆에 있는 건물 보이시죠? 요 옆에 앞에 있는 요런 많은 이런 터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문화 복합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카카오가 준공을 하고 시설 운영 관리를 30년간 맡게 된다고 해요. 카카오면 어딥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 아시죠? 그 거대한 회사가 30년간 운영 관리를 맡게 된다고 하니 서울 동북권 최대의 문화 복합 시설이자 최고의 한류 관광 메카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 아마 이제 착공에 들어간 이 서울 아레나도 2024년에는 좀 완공이 돼서 여기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열릴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내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앵콜 공연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에 2집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서울 아레나인 창동에 있는 이 공연장, 이 두 군데가 이미 인스파이어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서울 창동 아레나 역시 내년 중에는 완공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공연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차츰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화건설에서 이것을 짓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의 또 세 번째 아레나인 CJ 라이브시티 역시 한화건설이 진행을 맡고 있는데 아마 임영웅님의 2집, 3집 앨범은 우리가 이제 체육경기장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FC 서울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FC 서울 최다 관중 비결은 무엇이냐 라면서 이런 여기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을 알게 된 FC 서울 축구 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요번 대구 콘서트에서도 이 허영TV라는 FC 서울 팬분의 유튜버 분께서 영웅시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FC 서울과 임영웅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사실상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역시 FC 서울의 홈구장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동고라고 하는 동네 축구 고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를 운영하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자, 영상들을 대략 보면 이렇게 막 고려대학교와 또 다양한 축구 선수들과 경기도 하고 영상도 찍는 그런 유튜버 채널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임영웅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이분의 인스타그램에 임영웅님의 함께 촬영된 사진이 또 업로드가 돼서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날 입었던 옷도 그렇고 여기 있는 펜스들도 그렇고 혹시 이거 제가 방문했었던 그 축구 이벤트 당일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미 이 사진을 접하신 분들도 뭐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놀라운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축구 연기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축구 매니아들,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화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분석한 영웅이 형의 축구 스타일이 되겠다라면서 말합니다. 아마추어 레벨에선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플레이만 신경 쓰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히어로 형님은 상대의 압박,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능력이 좋고 드리블 시 볼터치가 짧고 많아서 소유하는 드리블 능력이 정말로 좋다. 그래서 이 플레이에서 이니에스타, 크로스의 느낌이 정말 많이 난다. 아마추어 미드필더가 뚜렷한 캐릭터를 가지기가 어려운데 확실한 캐릭터를 가졌다. 임영웅님만의 이 드리블 능력이 좋은 이 개인기가 마치 프로축구 선수 같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느낌을 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특히나 선수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여유까지 있었다. 진지하게 제대로 축구를 했어도 크게 성공했을 느낌이다. 동고FC에 꼭 한번 나와서 운동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함께 운동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축구와의 인연 너무 깊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또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입덕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달아서 좀 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막 터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예능 방송에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이 예능 방송 출연이 콘서트 직전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활발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에선 그런 예능 방송 출연에 대한 가능성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바로 한번 영상을 좀 시작을 해 볼 텐데, 제가 어제 예고를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 등장하는 이 모닝 와이드. 아마 오전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영웅 콘서트에만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닝 와이드에서 거의 뭐 특집방송처럼 다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직접 가는 모습들, 또 가서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이 카페에서 취재도 하고, 나이가 82세니까 내년에 또 콘서트를 보러 올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왔다. 할머니가 마지막 소원으로 너희들한테 부탁했다. 그러면서 티켓팅, 임영웅님의 독보적인 티켓 파워도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모녀분이 함께 오신 경우도 있고, 영웅시대 분들도 다 함께 등장을 했고, 나아가서는 콘서트장 안에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까지 그야말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콘서트 현장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극찬받고 있는지를 아주
지대로 보여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터뷰도 땄고, 뭐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 번져 있는 임영웅님 콘서트장의 이런 묘미, 특징들이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콘서트 내부의 공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사실 보여주면 안 되죠.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런 예전 자료 화면들을 통해서 높은 또 멀리 있는 관객들을 배려해가지고 모니터도 여러 개 설치를 했고, 이런 면이 전문가가 볼 때도 관객을 굉장히 배려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손을 잡은 팬분의 사연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선명하게 본 건 처음이다. 자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실물이 훨씬 예쁘고 훨씬 깔끔하고 정말 예쁘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님은 항상 팬들을 배려해서 잘 짜여진 무대를 보여줘서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품격, 또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모습들, 또 임영웅님의 콘서트 퇴근길 모습까지, 이렇게 90도 인사하는 모습까지 이 모닝 와이드에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퇴근길을 배웅하는 모습들까지,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영웅시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상세한, 그야말로 지금은 영웅시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팬덤 문화에 대한 설명을 모닝와이드에서 매우 잘해줬습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워낙 기습적으로 좀 암암리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모르셨던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워낙에 뉴스 방송 프로그램이고 오전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다른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대비해서는 뭐 지금 현재 11월 30일 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12월 1일, 그러니까 내일 탁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기록될지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방영하는 모닝와이드가 평소에는 2.5%의 시청률로 지금 20위권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닐슨 코리아에서 딱 다음날 집계가 돼버리는 순간 이게 과연 몇 계단이나 또 상승할지,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시청률 영향력이 막강했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공중파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으로 선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능 방송만이 아니라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고 있는 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대구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부산, 광주, 나가 내년에 있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까지, 이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쾌거 소식도 쏟아집니다. 임영웅님이 불렀던 미스터트럭 콘서트 때의 바램 500만 배를 돌파했어요.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인데 2020년도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조회수가 500만 배를 돌파했다.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 팬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40주 연속으로 정상을 차지한 건 역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팬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쾌거 소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임영웅님은 반짝하는 스타에서 머물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역시 영웅시대 분들의 화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심지어 득표수가 40만 표가 넘는 득표가 됐어요. 지금 영웅시대 분들 얼마나 많은 시상식과 각종 투표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팬활동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드디어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인기상 수상을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가수 임영웅님과 배우 이준호 그리고 김세정 씨가 인기상 수상자로 꼽혔어요. 그리고 일본 가수들까지 딱 4팀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인기상의 수상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이 인기상은 아시다시피 아이돌 챔프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인기상,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이 두 손으로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인기상만 달랑 수상하고 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기상 수상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다관왕이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멜론 뮤직 어워즈, 요번 주 주말에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까지도 임영웅님의 출격 소식은 없었네요. 그러니 당연히 내일 시작될 이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무대는 아쉽지만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예측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를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일정상 너무 빠듯해서 출연하기가 어려워졌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어떨까요?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위버스라는 팬덤 플랫폼에서 한국 독점 라이브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14일날 개최가 돼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다 검색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열릴 이 부산 콘서트 이후에는요, 아시다시피 연말에 있을 대전 콘서트 때까지 시간 텀이 꽤 깁니다. 물론 이 부산 콘서트가 12월 10일 날 종료가 되면서 임영웅님이 약간 조금 충전을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행인 건 그 다음 대전 콘서트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거의 3주 가까이 남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멜론 뮤직 어워즈와는 다르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는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 더불어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는 임영웅님이 아주 큰 공연장인 필리핀 아레나에서 진행이 되며 2부 본 시상식까지 생생한 현장 약 10시간에 걸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 생방송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임영웅님이 벌써 인기상 수상을 확정 지은 만큼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다관왕을 수상하게 될 경우 얼마나 이 많은 수상 소감을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열릴 이 멜론 뮤직 어워즈가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좀 위로가 되는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케줄표에 아직 추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일정상 임영웅님이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출격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임영웅님이 출격이 취소가 된다면 제가 따로 또 전달을 드리겠지만 뭐 다관왕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다이에 필리핀 아레나라는 큰 공연장에서의 라이브 무대까지 기대가 너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시상식이기도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영웅님의 요번 부산 콘서트가 당장 다음 주에 열리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우리가 임영웅님을 또 보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겹경사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팬분들 역시 선한 영향력을 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노원 교육복지재단 희망 나눔 김장 행사에 870만원을 또 기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와, 대단하죠?
말 그대로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하여 870만원 김장 행사 후원금을 전달하셨고 34명의 회원분들이 김장 봉사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자, 기부금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김장까지 도와주시는 봉사활동까지. 자, 이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임영웅의 노래를 통해 받게 된 이 위로와 이 감동, 이러한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전달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했을 때야말로 커다란 가치를 체험하고 있다. 임영웅에 대한 응원과 나눔 실천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이 영웅시대 분들은 참 대단한 게 임영웅님처럼 힘들 때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요. 힘들수록 더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와 행동력이 대단하고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영웅시대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영웅 미국 할머니 팬 중에서 정말 유명한 수 테일러 여사님이 또 연말 기부를 하셨습니다. 현재 루게릭병을 투병하고 계신 이 수 테일러님인데 역시나 1,000달러를 매번 기부할 때마다 1,000달러씩, 지금 1,000달러면 한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을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연말 때마다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멋지시고 루게릭병을 열심히 투병하시면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병마의 고통을 잊고 행복을 되찾았다라는 소감과 임영웅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다. 앨범 대박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고국의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기부금을 받은 초록우산 관계자는요. 임영웅 앨범 대박의 기쁨을 기부로 나누는 테일러 여사님의 선한 팬심에 감동했다. 자,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임영웅님을 통해서 또 영웅시대 분들을 통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또 다른 이런 음악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수 이상희 씨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KBS의 새로운 뮤직 토크쇼 방송이죠. 더 시즌즈. 매번 MC들이 바뀌는 독특한 형태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윤도현의 러브레터, 유희열 씨의 방송 스케치북을 잇는 KBS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악동 뮤지션이 요즘 또 MC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상이라는 가수분이 놀랍게도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무대를 준비하여 관객들과 호흡하며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놀랍죠?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요렇게 기타를 치면서 임영웅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모던 락밴드의 모습을 직접 연주하면서 런던보이를 부른다니. 모래알갱이를 방탄소년단의 전국 멤버가 듣고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다른 가수분이 음악 토크쇼 방송에서 라이브를 부르고 이거 너무 신나는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